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정말 여러모로 역대급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김영민 교수님의 책이고요. 이분의 첫 대중서이자 첫 국내 저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첫 대중서를 출간한 데뷔 작가인 셈인 거죠. 왜 역대급 책이었는지는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필력 좋고 가슴을 울리는 에세이, 희로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한 권의 책,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통찰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추석에 칼럼 하나가 SNS에 엄청나게 공유되고 공중파 9시 뉴스에서까지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추석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칼럼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쓴 글이고 독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읽어야 하는 글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읽으면 독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위트와 재치가 넘쳐서 웃을 수 있는 글이었고요. 무엇보다 위트를 지나고 나면 묵직하게 꽂히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글이 리드미컬해서 가독성이 아주 좋고 너무 무겁지 않는 문체로 또 너무 가볍지 않은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적당히 가벼우면서도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며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칼럼을 쓰신 분의 성함을 눈여겨봐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관점 자체가 살짝 삐딱합니다. 좋게 말하면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좋은 뜻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도 추구하는 그런 시선이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삐딱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추석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몇 달 뒤에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역시 제가 봤던 그분의 책이 맞더라고요. 짧은 글 한 편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글이 50편이 넘게 실려 있으니 저한테는 너무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책값이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책 가격이야 다 비슷하지만 읽고 나면 책값이 아까운 책이 있고 오히려 책값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내용이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은 후자였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문구가 아주 적절합니다. 본질적이되 지루하지 않은 질문과 명쾌하되 가볍지 않은 대답으로 우리 시대를 독창적으로 읽는 책. 제목이나 표지를 보면 진지하고 따분한 내용일 것 같은데 막상 책을 읽어보면 정말 빵빵 터집니다. 저는 웃으면서 읽다가 또 울면서 읽다가 그랬었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과 표지는 지나치게 진지한 것 같긴 합니다. 책은 총 5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일상, 학교, 사회, 영화, 대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1부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잘 쓴 에세이를 읽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상과 삶, 성장, 시간 등을 주제로 독창적으로 풀어가는 글이 담겨 있고요. 주례사 3편과 추석에 관한 글 3편도 함께 실려 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2부의 주제는 학교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공부에 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 비슷해서 반가웠고요. 글을 읽고 있으니 너무 좋고 편하고 재미있는데 조금 괴짜 같으면서도 박식하신 그런 선생님의 조언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곳은 3부였는데요. 주제가 사회이고 저자는 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정치와 교육에 대한 유쾌한 비평은 저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4부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김영민 교수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건 놀랍게도 정치학자로서도 아니고 작가로서도 아니고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1998년에 동아일보에서 신춘문예 영화 평론 부문을 만들었고 거기에 공모한 글이 당선이 되었더라고요. 그 글도 책에 실려 있고요. 현대문학 등에 기고된 글이 엮여 있습니다. 5부는 김영민 교수님의 인터뷰가 2개 실려 있습니다. 유쾌한 위트가 돋보이는 대화입니다. 이 책이 저의 역대급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글들이 2장에서 3장 정도로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울다가 웃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고 어딘가에 털이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책은 여러 서점에서 추천 딱지가 붙었고 주간 월간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잠깐 올랐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베스트셀러나 추천도서가 꼭 좋은 책이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아요. 특히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나무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책들을 꽤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책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봐야 알 수 있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먹어보니까 아주 잘 담가져서 숙성된 맛있는 된장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장르를 뭐라고 해야 할까? 분명 칼럼을 엮은 책이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인문 에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막상 읽어보면 코믹북 같기도 하고 영화 평론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주례사도 있고 장르를 넘나들고 있어서 하나로 딱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장르란 무엇인가? 인상적인 구절을 몇 개 읽어드리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프롤로그의 일부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려운 시절이 오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닫아 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그 감각이다. 생활에서는 멀어지지만 어쩌면 생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시간. 삶으로부터 상처받을 때 그 생각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고. 22페이지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계획은 없다. 종이 울리고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 2018이라는 숫자가 적힌 빤스를 입고 다시 인생이라는 사각의 링에 올라야 한다. 섀도우 복싱을 시작하는 머리 위로 스포트라이트처럼 하얀 눈이 쏟아진다. 만화 허니와 클로버의 주인공이 말했다. 내리는 눈을 올려다보고 있자면 모래시계 바닥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속절없이 쏟아지는 시간의 눈을 맞으며 부랴부랴 새해의 계획이라도 세우고 싶어진다. 그러나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목표나 계획 같은 건 없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권투 선수 중 한 사람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대개 그럴싸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곧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깨닫게 된다. 링에 오를 때는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새해에는 행복해지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다. 행복의 계획은 실로 얼마나 인간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통해 의미하는 것은 대개 잠시의 쾌감에 가까운 것. 행복이란 온천물에 들어간 후 10초 같은 것. 그러한 느낌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에 새해 계획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 그 덧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쉽게 불행해진다. 따라서 나는 차라리 소소한 근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를테면 왜 만화 연재가 늦어지는 거지? 왜 디저트가 맛이 없는 거지? 라고 근심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런 근심을 누린다는 것은 이 근심을 압도할 만한 큰 근심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나는 이 작은 근심들을 통해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책 37페이지 성장이란 무엇인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상처 입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주변 사람의 죽음을 알게 된다.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되는 이러한 성장 과정은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확장된 시야는 삶이라는 이름의 전함을 관조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관조 속에서 상처 입은 삶조차 비로소 신미적인 향유의 대상이 된다. 이 아름다움의 향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시야의 확대와 상처의 존재다. 시야의 확대가 따르지 않는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 확대된 시야 없이는 상처를 신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가 없다. 동시에 아무리 심미적 거리를 유지해도 상처가 없으면 향유할 대상 자체가 없다. 상처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 용기가 없어 망설이다가 끝낸 인생에 불과하다. 태어난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 과정에서 상처는 불가피하다. 제대로 된 성장은 보다 넓은 시야와 거리를 선물하기에 우리는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상처도 언젠가는 피 흘리기를 그치고 신미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장이,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이다. 224쪽 이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글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자기계발서들은 당신을 위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삶이 힘들죠? 이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멈춰서 보세요. 흙에서 나와 흙으로 가기 전에 잠깐 스치는 게 삶이죠.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버리세요.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해요. 옳은 것보다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이러한 조언도 필요하다. 특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사랑이 하고 싶을 때, 밥을 먹는데도 밥이 먹고 싶을 때, 살고 있는데도 살고 싶을 때 자기계발서의 조언들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문제의 뿌리는 보통 다른 곳에 있다. 삶이 힘들어 라는 말은 대개 취직을 하고 괴롭히는 상사가 없고 빚이 없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봄, 가을에는 여행을 다니고 싶어의 준말이다. 너무 길어서 평소에는 삶이 힘들어 라고 말할 뿐이다. 그런 이에게 자기계발서의 달콤한 위로를 선물하는 것은 욕조가 없는 이에게 입욕제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 정신 승리에만 열중하다 보면 객관적인 현실이 슬그머니 다가와 백허그를 한다. 이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바닥난 은행 잔고를 바라보세요. 정신 승리를 한다고 해서 길 잃은 지폐가 방문을 두들기며 여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당신 지갑 속에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라고 하겠어요? 이불 속에서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100번을 외쳐도 이불 밖의 현실은 여전히 월요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세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책입니다. 짧은 글이 이어져 있어 가볍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그 후에 떠오르는 메시지는 묵직합니다. 여러분, 읽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